자, 앞서 보신 것처럼 제 차가 늦은 가을비를 맞게 되면서 차 상태가 많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쯤은 제 전체 세차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각 과정마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과정을 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차 과정을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차장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네, 냉각이죠. 냉각입니다. 냉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브레이크 변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장면에 물이 마르는 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냉각 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뭐 세차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내 세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냉각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프리워시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고압수가 제일 중요하다. 고압수를 사용을 하고 나서 도장면이 많이 더럽구나 아니면은 뭐 벌레 사체가 많네 그런 식으로 특정 이유에 따라서 약재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워시 할 때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APC랑 스노우폼이랑 이거 둘 다 무조건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약에 분무기를 사용을 할 거라면 중성 프리워시를 다목적 세정제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폼렌스를 쓴다 그러면 그냥 폼 샘플을 사용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스노우폼이 조금 더 세정력이 좋기는 해요. 왜냐? 이 다목적 세정제는 중성이기 때문입니다. 중성보다는 알칼리성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폼 샴푸를 사용했을 때가 조금 더 만족감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중성 프리워시 혹은 다목적 세정제가 무조건 약하다? 그건 아닙니다. 희석비를 좀 강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성 프리워시가 아니라 알칼리성 프리워시제 중에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PC랑 스노우폼이랑 무조건 둘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경우에 따라서 혹은 차주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제가 프리워시를 하고 난 다음에 헹궈내고 그 다음에 산성 프리워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미트질 하시면 됩니다. 미트질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미트질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도장면을 봤는데 평소에 좀 꺼끌꺼끌한 느낌이 들다더라 아니면은 이번에 비를 좀 많이 맞아서 타르가 좀 묻은 것 같다 그러면은 미트질 하기 전에 철분 제거제나 타르 제거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타르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리워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타르 제거제를 워시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타르 제거제도 프리워시의 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타르 제거제를 사용을 할 때는 미트질하기 직전에 뿌리고 헹구고 그 다음에 미트질을 합니다. 왜냐면 타르 제거제도 기름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워시를 하고 난 다음에 타르 제거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도장면에 유분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프리워시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미트질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미트질 할 때 이 또 카샴푸에 관해서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샴푸 좋은 거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카샴푸만큼 정말 편하게 고를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카샴푸는 모든 케미컬 중에서 사용량이 제일 많습니다. 구매 빈도도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브랜드가 궁금하다 그냥 그 카샴푸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카샴푸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카샴푸를 고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윤활력입니다. 세정은 워시 미트가 문지르면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샴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활성이다. 거품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뿐이고요. 거품도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몇몇 카샴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의 양이 적은 카샴푸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 거품의 양만으로 카샴푸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샴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활성입니다. 윤활성. 영상을 보면은 저는 투버킷을 사용을 하고 있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헹굼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장면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도장면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안 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수호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너분의 취향이나 혹은 가능하시다면 원버킷보다는 투버킷이 조금 더 낫고, 당연히 투버킷보다는 쓰리버킷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쓰리버킷은 좀 어렵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버킷을 사용을 하고 대신 헹구는 횟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장면은 훨씬 안전하지만 남들보다 워시 시간이 길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미트질을 저는 항상 위에서부터 합니다. 오염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루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옵니다. 옆으로 내려오고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옆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앞에를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릴도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틈새나 이런 데 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단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세차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차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고압수로 헹궈내죠. 세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세차를 몇 번이라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압수로 다 헹궈내고 내가 드라잉을 하려고 보는데 어딘가에서 거품이 막 삐죽삐죽 새어나오는 경험 해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1차 고압수보다는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차 고압수, 그러니까 헹구는 경우에는 이런 틈새 같은 데도 조금 물을 쏴주시면은 나중에 드라이잉 할 때 거품이 나오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헹구는 것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워시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워시만 끝나면은 정말 힘든 거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드라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에어건을 먼저 사용을 해서 물기를 최대한 아래로 떨어뜨리고 틈새에 있는 물기를 다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드라잉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에어건으로 물기를 모두 털어내기보다는 휠이나 그릴, 주유구나 뒷번호판 그런 데만 가볍게 물기를 싹 털어내고 나머지는 그냥 타월로 닦아내는 편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문을 열어서 틈새까지 털어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드라잉까지 모두 다 끝냈으면은 남은 건 딱 두 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남은 건 딱 두 개입니다. 타이어 드레싱과 광택제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봤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타이어 드레싱제를 먼저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광택제 사용을 할 때 얘가 건조가 완벽하게 되겠죠. 만약에 건조가 덜 됐으면은 막타월이나 혹은 버리기 직전에 타월을 사용해서 타이어를 한 번만 싹싹 닦아내 주시고 네, 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딱 지금이 타이어 드레싱제를 끝마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LSP, 그러니까 광택제예요. 오늘 광택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딱 세차하는 과정, 세차 순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결과물만 보시고 제가 오늘은 실외, 그러니까 바깥에를 위주로 했고 제가 다음 영상은 제가 차량 실내 내부를 한번 완벽하게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내편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결과물 보고 오시죠.